자, 그러면 관련돼서 우리 문제를 풀고 오겠습니다. 자, 문제는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가격자가 좀 들어가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첫 번째, 자, 부동산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맞는 표현이죠. 자, 두 번째, 대체재가 많은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과 공업용 부동산에 비해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다. 그래서 대체재가 많다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비교했었을 경우에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과 공업용 비해서는 탄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을 기준으로 한다. 자, 1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자,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자, 부동산의 수요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대체재가 적고 거래 금액이 높아서 비탄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수요가 탄력적일 경우 가격을 인상하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자, 일단은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가격을 인상시켜버리면 어떻게 총수입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자, 가격은 상승하는데 수요는 고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인상된 가격만큼 총수입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수요가 단위 탄력적, 같이 움직여요. 얘가 1 움직이면 수요도 1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격을 인상하면 총수입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 아무런 변화 자체가 없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가격 인상을 통해서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 효과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격 인상을 통해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수요가 비탄력. 자, 가격은 오르는데 수요는 고정이다라고 하면 인상된 가격만큼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총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수요가 비탄력의 경우에 효과가 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11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탄력성, 다른 말로 뜻하면 민감도는 뭐 변화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재화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데 재화의 성격은 정상재 또는 우등재 또는 열등재 세 가지로 비교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정으로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정상재나 우등재의 경우 소득이 상승하면 어떻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 탄력성은 이때 정의 값을 가진다. 그래서 소득이 상승하면 아파트에 뭐가 는다?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럴 때는 소득 탄력성이 정액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열등재는 소득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게 되므로 소득 탄력성은 정액값을 가진다. 자, 소득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해서 이제 아파트로 넘어오게 되면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오피스텔의 수요는 되려 감소하게 되죠. 자, 이때는 소득 탄력성이 정액값이 아니라 부액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나다는 맞는 표현이 되니까 3번으로 여러분들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1번.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특정한 재화의 수요량이, B의 수요량이 그 재화와 관련 있는 다른 재화 A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일단 맞는 표현이고요. 자, 두 번째,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그 지역의 소형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하며 이들은 대체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 일단은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뭐가 줄어들어요?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때 대려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되며 얘는 대체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해서 붙박이장 등 가구 수요도 함께 감소하면, 자,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구의 수요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는 서로의 관계를 보완제라고 하고요. 교차 탄력성의 값은 부의 값을 가지게 된다. 자, 이것도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자, 교차 탄력성은 두 재화가 대체제일 경우, 자, 음의 값을 가지나 보완제일 경우 양의 값을 가진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대체제일 경우는 양의 값을 가지고요. 자, 정의 값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일단 보완제일 경우는 부의 값을 가진다. 음의 값 또는 부의 값을 가진다. 그래서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13번 문제가 있네요.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자, 부동산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자, 공급도 늘어난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규제 완화로 인허가 기간이 짧아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규제 완화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높아져요. 따라서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어떻게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진 만큼 빨리빨리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단기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물리적인 양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 공급은 수직으로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비탄. 자,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단기간에는 부동산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 이것을 바로 비탄력적이라고 하고요. 자,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점차 우상향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가격과 공급량 이 부분은 기간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4번, 자, 부동산 가격의 변화율이 낮아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함께 낮아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일단은 가격 변화에 따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함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상승하니까 가격 변화율이 낮아지게 되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함께 낮아진다. 이게 잠깐만요. 가격의 변화율이 낮아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함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약간 조금 문장이 조금 애매한데 잠깐만요. 자, 보시면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율이 낮아질수록 공급의 가격 변동률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